자, 오늘은 동영상 대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수투를 먼저 보시면은 자, 최대 최소의 정리 쭉 보이시죠? 그렇죠? 시간이구나. 저번에 유형 아마 4번까지 할 텐데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시고 자, 유형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6번에 보시면 유형 6번은 자,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최대 최소 정리. 자, 일단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연속 함수의 성질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오늘 배우시고 최대 최소 정리나 그 다음에 있는 연속 함수의 두 번째 성질인 사이값 정리를 배우실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거는 연속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최대 최소의 정리다. 자,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정리니까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일단 함수 fx가, 자, 함수 fx라는 게 있어. 자, 함수 fx가, 일단 첫 번째는, 자, a부터 b까지 연속이에요. b까지 연속이어야만 성립하는 거예요. 연속, 그죠? 자, 지금 이 연속 함수의 성질들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이제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a부터 b까지.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연속이라면은, 자, 이 함수 fx는, 자, a부터 b까지 해서, 반드시, 자, 최대값과, 자,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을 갖는다. 자, 반드시 연속이어야지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 a부터 b까지 연속이 아니라고 친다면은, 자,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a부터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빵꾸 뽕 눌려서 불연속,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빵꾸 뚫려서, 그치? 자, 얘는 지금 여기를 a라고 잡아볼까요? a라고 잡고, 자, 여기를 뭐 b라고 잡아볼 거야? 여기를 잡아보자. 그죠?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를 b라고 잡는다면, 자, 이 y는 fx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a부터 b까지, 자, 지금 불연속인 구간이 있죠. 그죠? 그 연속이 아니라면, 얘는 지금 최대값이 당연히 없죠. 그죠? 원래 여기가 막혀 있었는 최대값이 있는데, 여기 지금 뚫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이 없어요. 그죠?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최대값이 없는 거야.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고 본 거야,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원래 여기서 존재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함수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는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게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이 함수는 지금 a부터 b까지 연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하고 최소를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a부터 b까지 연속이었다면 이렇게 돼서, 그죠? 자, 당연히 여기서,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a라고 칠까요? 자, 여기서 a가 되겠고요. 자, 여기를 이제 b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최대값. 그치? 자, 최대값.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죠. 최소값. 자, 그죠? 그래서, 자, fx가 연속이라면은 a부터 b까지야. 자, a부터 b까지 연속이라면은 이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연속 함수의 성질들을 보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연속 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죠? 자, 최대값과 최대값을 갖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연속이라는 얘기고, 그죠? 자, 연속이라는 얘기고, 자, 연속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fx에서, 그죠? 자, 만약에 최대값을 갖는다. 자, 이런 거는 거지. 다음 중 fx가 최대값과, 그치? 자, 최대값과, 자, 최소값을 갖는 함수를 물어본다면, 그치? 함수. 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함수를 찾아라? 연속이다. 그치? 자, 연속인 함수는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연속인 함수. 알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값 같은 경우는 연속 함수의 그냥 큰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함수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정확해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최대하고 최소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거기 이제 일단은 오른쪽에 45번에 보시면은, 자,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구간이라고 봤어요. 자, 45번 볼까요? 자, 45번에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다. 그죠? 자, 여기 fx 볼까요? fx가 자,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자, 분모가 지금 x-1 곱하기 x 플러스를 인수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겠고요. 자, 거기가 이제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함수를 약분할 때는 반드시 자, 약분하는 인수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만 약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fx가 선생님 이 약분되니까 얘랑 그냥 똑같은 함수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1이 아닐 때만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약분했으면 fx의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분모가 지금 x 플러스 1이고요. 자, 분자가 이제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자, 반드시 x는 자, 1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1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는 f1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럴 때 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함수값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또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점근선에서 또 정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하지만 얘는 1에서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슥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자, 여기 지금 x축이 되겠고요. 자, x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한번 쫙 그려봅시다. x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저기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절편이 2,0이니까 얘는 2,0이 지나겠지?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 y정근선 1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그죠? 1부터 그려봅시다. 큰일 날 뻔했죠? 그죠?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y는 1이 되겠고, 자, y축이 되겠고요. 2,0 지나기 여기 지납니다.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 정근선이 되겠죠? 여기 지금 2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되는, 그죠? 전대칭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fx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1에서는 빵꾸가 뚫려 있는 거야. 여기 2,0이니까 1이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빵꾸가 뚫려서, 여기 이렇게 되는,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불연속인 구간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1도 불연속이고, 여기도 불연속이야. 물론 얘는 지금 연속이네. 하지만 점근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1번 좀 볼게요. 1번에서는 자, 뭘 물어봤냐? 1번에서는 어디 구간이야?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2까지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최대하고 최소를 갖느냐? 자, 지금 x가 이 범위를 따진다면 x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따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가 일단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일단 이 녀석을 감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이 있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최대야지. 자, 최대값이 있습니다. 최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한없이 작아지는데, 자, 여기 점근선인 y는 1에는 도착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없이 작아지고만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y 값이 얼마죠? 1이죠. 1로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하염없이.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라는 게 없고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자, 최대는 있지만, 자, 최소값은, 자, 최소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최대값밖에 없다.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죠. 자, 두 번째 보시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x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자, 얘는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는 거죠? 자, 불연속이니까. 그죠? 왜 불연속이냐?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하염없이 커지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커지기만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제는, 자,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죠? 최대도 없고, 계속해서 커지고만 있다. 그래서, 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자,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자, 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0인데, 0이니까, 그죠? 0이니까 이 값이 있더라도, 아무튼, 마이너스 1하고 1부터 0까지는, 자,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도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1 하나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작아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0부터 1까지인데요. 자, 0부터 1까지 볼까요? 자, 0부터 1까지. 자, 이 범위는 x가 자 0부터 1까지 된다. x가 0이고 여기 0이지. 0이고 1이 0이었잖아. 그럼 x가 0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아, 이게 불원속이네. 그럼 최소값은 있어요. 0에서. 그죠? 0에서 일단은 여기서 최소값이 있는데 최소. 자, 근데 1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없고 불연속이죠. 그럼 당연히 1에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대값이 없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4번에는 x가 1부터 2까지인데 1부터 2까지인데 마찬가지야. 자, 1에서 뭐라고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자, 불연속이니까 지금 1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도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5번에는 2부터 3까지입니다. 자, 2부터 3까지는 있네. 그치? 자, 2부터 3까지니까 x가 2부터 3까지니까 아우 3까지니까 여기 3이고 자 나와서 자 2에서 최소값이 0이 있죠. 2에서 최소값이 있고요. 자 최소값이 있고 자 3에서는 자 제일 큰 값인 최대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최대.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일단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자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만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자 47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2차 함수를 그려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했던 것들이니까 자, 46번에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이 나와 있는데 자, 46번에 볼까요? 46번에 자, fx가 자, 여기는 지금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대값을 m이라고 했고 최소값을 m이라고 했는데 자,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냐면 2부터 4까지 줬죠. 그죠? x의 값이 2부터 자, 4까지일 때 이 함수의 최대하고 최소를 그리시는 거야. 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는 못 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굳이 우리가 어려울 게 없는 게 자, 분자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요. 그죠? 자, 변수가 지금 분모에만 있기 때문에 그죠? 이 fx의 최대 같은 경우는 분모가 최소일 때겠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fx는 자, fx의 최대는 자, 최대는 자, 분모인 x 곱하기 x 플러스 이게 제일 작을 때 제일 커지게 됩니다. 역수니까요. 그죠? 자, 최대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그치? 요게 지금 반대로 최소일 때입니다. 최소일 때.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fx의 최소값 있죠? 자, fx의 자, 최소값은 자, 최소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반대로는 자, 최대일 때 되겠죠? 자, 최대일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굳이 이 분수함수를 그릴 필요 없이 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지 요 녀석의 최소값하고 최대값만 찾으면 돼. 그럼 그거의 역수가 반대로 최대나 최소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이 2차 함수니까 자,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죠.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자, 이 분모에 있는 함수를 그려본 거예요. 자, 절편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 지금 0이 되겠죠. 그죠? 자, 구간이 근데 2부터 4까지네요. x가. 그러면 자, 2부터 4까지니까 x가 여기가 잡히겠죠? 여기 2가 되겠고 자, 이렇게 오면서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자, 2에서 최소값 2 곱하기 3하니까 자, 여기 3이지. 자, 여기 지금 최소값이고요. 4를 대입한 4 곱하기 20 나오네. 그지? 자, 22. 이게 지금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최대값이 20이다. 자, 최소값이 자, 3이다. 맞죠? 최소값이 3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최대값이 20이니까 여기 20인 최대값이 20이네. 그럼 최소값이 나오겠다. 그죠? 최소값은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20일 때 여기 20이라는 얘기지? 그럼 20분의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최소값은 20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20분의 1. 자, 그 다음에 fx 최대값은 자, 이게 지금 최소일 때 나오겠죠?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1 자체가 가장 작은 값이 3이기 때문에 얘가 3일 때야. 3일 때.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자, 자, 얘가 지금 3일 때겠죠? 요 3일 때, 최소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다? 1이 최대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fx의 최대값은 3분의 1.
fx 최소값은 20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시고요. 자, 넘어가서 거기도 이제 48번도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자, 분모가 최소 일대하고 최대 일대를 직접 구하셔가지고요. 그죠? 자, A 값을 한번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은 최대 최소 정리를 좀 넘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자, 사이값 정리를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연속함수의 가장 큰 성질 두 가지가 자,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연속이 아니면은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자, 일단은 연속이어야지만 무조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죠? 자, 연속이지 않으면 최대값과 최소값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였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의 가장 큰 성질 중에 두 가지가 되는데, 두 번째가 되는데,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fx는, 그지? fx가, 자, 첫 번째는 이 함수가 a부터 b까지, 자, 반드시 연속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지? 자, 연속함수 성질이니까요. 그죠?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자, 여기는 아까처럼 최대 최소 정리처럼 이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a에서의 함수값과, 자, b에서의 함수값이 자, 같은 게 아니라 달라야 됩니다. 알겠죠? 자, A에서의 함수값과 자,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르게 되면은, 네? 다르게 되면, 자, 세 번째는 이건데, 자, 세 번째는 어떤 함수하고, y는 fx라는 함수하고, 자, 그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야. 알겠죠? 자, 이게 그래서, 자, 이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자, c가 되었을 때, 즉, fc는 k를 만족하는 요 C 값이, 그죠? C가 적어도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게, 그지? 자,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함수가 일단 먼저 연속이에요. 그죠?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각각 그곳에서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를 이렇게 한번 적을게. 여기가 지금 A야. 여기만큼의 A가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안 적었니? 그죠? 자, 이만큼의 A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A. X좌표가 여기 B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를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함수값 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B를 여기라고 줍시다. 그죠? 자, 이게 Y는 fx야. fx가 지금 A부터 B까지 연속인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하고 fx하고 y는 k라는 함수 있잖아.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났을 때 y는 k가 그럼 이들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점을 우리가 이제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C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C. 그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x라는 함수하고 y는 k라는 함수의 교점이 바로 이제 x좌표가 C가 되는데 이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니까 무조건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fx 연속일 때 좀 더 뽑을 수 있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자, FA가 지금 여기 함수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좌표를 B로 본다면, 여기를 B로 본다면, 자, B에서의 함수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FB. 그죠? FB. 자, 그러면, 자, 이 함수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Y는 K가. 교점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니까, 굳이 지금처럼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란 말이야? 적어도란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 교점이 여기 되겠고, 여기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C1, C2, C3 세 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있겠다. 이런 말이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fx는 일단 먼저 무조건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그리고 자, a 값하고 b에서의 함수 값이 일단 무조건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에서 자, y는 fx 함수하고 y는 k라는 함수의 교점이
A부터 B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굳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사이값 정리 응용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이 K는 나중에 0으로 봐가지고 근의 종류를 근의 종류를 한다.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K를 Y는 K가 하필이면 K는 0이 된다면 그죠? K가 0이니까 Y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X축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0일 때는 fx하고 y는 0, x축의 교점이 되다 보니까, 그지? x축이 교점이 되다 보니까 fx 이렇게 따져봅시다. 여기가 지금 a가 되겠고요, 그죠? 자, 여기 지금 b가 되는 겁니다. 여기 b가 슉 됩니다, 그죠? b. 자, y는 fx고, 자, k가 0이라면은 이렇게 지나면서 k가 y가 0이니까 이건 x축을 바뀌는 거야, x축. 뭔 얘기 알겠죠? 자, 그럼 이제는 y는 fx하고 x축의 교점인데 y는 fx하고 x축의 교점인데 자, 이번에는 fx하고 x축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바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근이 되는 거야. 그쵸? fx 근이 되는 거죠. fx가 0일 때의 x값이 0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셔서 자, k는 0일 때 바로 우리가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그래 있어 있는데 어떻게 근을 판별할 거냐? 그래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하면 생길 거냐? 이 연속 함수의 성질 중에서 그죠? 자, 그러면 자, 일단 근이 생기려면은 이 fx가 연속이니까 이런 느낌 살리시면 되는 거죠. x축이 아래쪽에 있다가 x축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생기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함수값 다른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그냥 다르면 됐지만 자, 근을 판별하려면은 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x축의 아래쪽의 함수값은 자, 부호가 무슨 수란 얘기죠? fa가 지금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함수값 fb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x축의 위쪽이니까 부호가 양수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근이 생기려면 연속함수에서 근이 생기려면은 a부터 b까지 함수가 연속이라고 썼을 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연속이니까 올라가면서 x축이랑 적어도 한 점에서는 만나겠구나. 두 점, 세 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점은 만나겠구나. 이런 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 근의 판별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음수에서 양수만 되는 건 아니고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반대로 fx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 x축에서 그지? 여기에 지금 a가 되겠는데 a에서 함수값이 플러스일 수 있잖아요. 플러스. 아니면 b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함수가 연속이면은 적어도 그죠? 여기서 그냥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a에서의 부호는 즉 함수값의 부호는 0보다 크고 자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지금 음수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x축을 분명히 뚫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또 근이 생긴다는 얘기지.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뤄봤을 때 자, 함수값이 음수, 양수, 음수. 그래,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자, 시작했죠. A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와, 자,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게 된다면, 적어도 하나의 근은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자, y는 fx라는 것이, 자, fx는 0이라는 거죠. fx 0이었죠. fx 0입니다. fx 0입니다. 그래야지 방정식을 볼 수 있고, 이게 fx, y는 fx라는 함수와, 이거는 0이라는 게 중요한 애다. 그죠? 자, 나중에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이 바로 근이니까. 그지? 자, 이거의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A부터 B, A하고 B 사이에. 그죠? A하고 B 사이야. A하고 B 사이에서 얘 지금 A하고 B 사이에 근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려면은 자, 두 가지를 판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죠? 자, 근을 판별할 때는 반드시 우변이 뭐의 상태다? 0의 상태다. 그 전에 앞서서 fx는 뭐가 된다? 연속이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냐 물어봤을 때는 자변의 함수 있죠? fx. 자, 함수 fx가 자, A부터 B까지 일단은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연속.
자, 두 번째. 자,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x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죠. 어떤 하나의 함수와 y는 0이라는 자, 무슨 축? x축이 되는 거지. y는 0이. 그렇죠? y는 0이 x축이 되는 거지. 이 y는 0이니까. 자, y는 0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변이 일단은 0인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y는 0과의 교점이지. y는 0과의 교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니까, 그렇지? 교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우변은 무조건 자, 0이 필요하다 이거야. 0이 필요하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나중에 활용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A하고 B 사이에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 A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와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떠면 된다? 다르면 된다는 거야. 다르면 될 거니까 곱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FA 곱하기 자, FB 있죠?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곱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 사이값 정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근을 판별할 수 있는데, 자,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 세 가지. fx가 a부터 b까지 연속이다. 자, fx만 보지 말고 이건 나중에 활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떤 좌변에 어떤 함수가 주어질 거야, 그렇지? 그럼 이 함수의 근을 판별할 때는, 그죠? 첫 번째 연속이냐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 근을 판별하려면 일단 우변이 0이 돼야 돼. 왜냐? y는 0이라는 것이 바로 x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y는 0과의 교점을 일단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우변이 0인 거. 이걸 또 체크해 주는 거죠. 우변이 0이다. 그지? 자, 세 번째는 뭐냐? 아,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하려면은 A에서의 함수값과 자,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 즉 뭐냐면 곱했을 때 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은 봐봐. 자, 일단 49번 여기 보시면은 49번 볼까요? 자, 49번에 자, 방정식 있어요. 자, 방정식 x 4제곱 자,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치? 아, 그래. 너라는 함수하고 그치? 자, 너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고 얘는 x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들의 근의 교점이 바로 이제 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려면은, 그죠? 자, 첫 번째부터 만들면 두 번째부터 봅시다. 그죠? 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죠? 자, 이걸 판별할 때, 자, 일단 먼저 좌변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fx고요. 되겠죠? fx라고. 자, 그럼 fx는 x 4제곱,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그지? 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려면은, 그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와 0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떤데요? 다르게 되면 연속이니까 이게 4차 함수 다항함수죠? 연속이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이너스 1 함수값하고 0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자, f 마이너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대입하면 1 플러스 4지 빼니까 3이죠. 아, 4죠. 그럼 얘는 0보다 크다 이거. 일단 부호가 0보다 크다. 아, 0보다 컸네. 찍었네 맞았네. 그치?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읽어볼까? 헷갈리겠다. 1, 요거 2. 자, 그러면 이제 F0도 볼까요? 자, F0은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아, 얘가 음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자, 함수값의 부호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확보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3번을 보시면은 0발사이지. 자, 0발사 존재하는 거냐? 그래, 이 함수가 0하고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자, F0 볼까요? 자, F0 같은 경우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F1 볼까요? 자, F1 같은 경우 1 대입하시면 자,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죠? 음수네. 아, 얘는 계속 음수, 얘는 계속 음수야.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0이고요. 여기 1이었을 때 0에서 음수, 1에서도 음수야.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개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확실하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확실하게 글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은 함수값의 부호가 같았기 때문에, 부호가 다 같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자, 봐. 자,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보는 건데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입을 못해요, 우리가. 맞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입을 못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fx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그 먼저 f-1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로 간다면 얘가 1 플러스, 그죠? 자,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지금 4라서 일단 양수야. 그 여기 부호가 지금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럴 때 부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는 함수값을 구하지는 못하니까 극한값으로도 우리가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x가 지금 어떤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함수 fx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의 fx의 부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극한값으로서. 그죠?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 fx가 어디 근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부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극한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리미트 이런 얘기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우리 fx의 부호를 보자. 부호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마이너스 1 부호 같은 경우는 양수라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 얘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f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을 좀 살펴보고자. 자, 극한을 좀 구해보시면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누구였죠? x 4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요 녀석이 이제 우리는 극한 값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 기억하시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죠? 자, 루트가 보이면은 유리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없으면은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극한값 살펴봤죠.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니까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좀 짜증나지? 마이너스 무한 짜증나지? 그러면은 이 x, 마이너스 x를 여러분들이 t로 치환해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아무튼 얘는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예요? 왜 마이너스 무한대를 내제곱해보자 플러스 바뀌니까 플러스로 커지겠지? 얘는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리미트 갑니다. 리미트. 자, 여기는 안 묶어도 되겠다. 사실. 그치?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 가요. 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이 x를 내제곱하지. 내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이제 뭐야? 계속 내제곱하게 되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x 내제곱은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그치? x가 마이너스 무한대건 무한대. 자, 마이너스 4x겠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요렇게는 플러스 무한대인다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극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면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그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줬는데, 자, 직접 보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냐? 그냥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함수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아무튼 x는 이렇게 플러스 쪽에 있다는 얘기죠. 계속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 맞지? 이럴 때 fx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지. 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보고 뭐였죠? 양수니까 아무튼 양수니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도 계속 부호가 뭐겠습니까?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 그래서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 쫄지 마시고, 자, 극한을 살펴보셔서 자,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51번 좀 보도록 할게요. 51번에서 자, 51번 보시면, 자, 지금 n이 4부터 8까지 해서 정수 n에 대해서, 정수 n이 지금 정수거든요. n이 지금 정수다.
자, n이 정수인 그런 상황에서 자,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죠. n하고 자, n 플러스 1 사이에서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14x 자, 플러스 37은 0이 되는 그지? 자, 요거의 실근을 포함할 때 이거의 실근을 포함할 때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이 2차 함수가 있잖아. 저거도 안에 근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죠? 자, 실근을 포함할 때 실근이 있어. 실근 존재한다. 어디하고?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모두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결과적으로 n하고 n 플러스 1 정수잖아요. 4부터 8까지니까 그치? 여기 4n 그치? n 그리고 여기 n 플러스 1이다. 여기 사이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적어도 안에 실근이 있었는 얘기야. 그런데 n이 4부터 8까지 가니까 그죠? n하고 n 플러스 1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 거지. n에서의 부호와 n 플러스 1에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기니까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씩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식으로 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n이 4부터 8까지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n이 만약에 4라고 쳐볼까요? 4면은 4하고 어디 사이죠? 5 사이가 되는 거지. 5 사이에서 자, x제곱. 자, 이건 우리가 이제 fx를 보면 되는 거죠. fx와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자,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그래요. 그럼 우리 F4를 보면 돼요. F4. F4는 4 대입하니까 자, 16 마이너스 52. 자, 플러스 37이지. 자, 이게 지금 53이니까 1 나와서요.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F5를 보시면은 F5 같은 경우는 자, 5 대입하니까 25죠. 자, 25에서 자, 65 뺀 다음에 자, 37을 더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렇게 62인데 음수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n은 4에서 그죠? n이 4일 때 어떻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F4와 F5를 곱했을 때 자, 부호가 어떻죠? 0보다 작다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자, 4하고 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6, 7, 8 대입을 하셔서 자, 실근이 존재하는 n 값을 자, 구해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2번도 마찬가지야. 52번도 지금 뭐 식이 복잡하지? 3차 함수?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변이 0인 걸 확인했으면은 y는 0이라는 함수하고 즉 x축하고 교점을 살펴보면은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구간이 주어졌을 때 구간의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우리는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는 자, 3분의 x 해제곱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3 0이지. 자, 요구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가변의 함수 있죠. 요 함수를 자, fx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함수를 fx라고 보자. 자, 그럼 오변이 0이니까 얘는 y는 0이라는 x축이죠. 그래서 fx하고 x축의 교점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여기 1번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하고 자, 마이너스 4 사이에서 자, 실근이 포함되지 않느냐? 자, 우리 이제 fx를 놓기 때문에 f-5하고 f-4의 부호가 다른지 확인해 보는 거야. 자, f-5는 자, 3분의 자, 5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25잖아요. 자,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25 나오네. 25 플러스 3이죠. 자, 이거 마이너스 41점 얼마니까 28이어서 음수다. 이거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굳이 정확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f-4는 자, 마이너스 4는 자, 3분의 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지. 자, 여기 플러스 20 나오고 플러스 3이니까 23이고요. 마이너스 21점 얼마니까 이게 플러스 된다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다? 적어도 안에 실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130로 나머지 자, 판단을 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 활용을 좀 하시려면은 항상 자, 우리 어떤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근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뭐 f 자 마이너스 1이 뭐 3이고요. 자, f 자 뭐 2가 뭐 1이라고 쳐보자. 근데 자 우리는 fx는 2x 자 플러스 1이 자 마이너스 1부터 자 2까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자 저보다는 실근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아까처럼 fx만 우리가 고집하지 마시고 fx에 대한 정보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상태에서 판별할 수 없어. 근 같은 경우는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을 따져보는 거니까 2x 플러스 2 이항시켜서 fx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y는 0이니까 무슨 축이니? x축이고요. 물론 여기는 fx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겠지만 이 함수를 우리가 또 하나의 함수인 hx로 취환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녀석하고 x축과의 교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hx라는 함수가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x축과의 교점이 생기면 이 fx하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교점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 먼저 자 이 hx로 취하는 다음에 hx가 자 지금 뭐냐면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 바뀌는 거죠. h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찾게 되면 마찬가지 지금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함수값의 부호 변화로부터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hx 요거 하나의 함수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h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자 여기서 f-1이지 f-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나오지. 자 f-1이 문제 준단 말이죠.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여기 지금 3이라서 h-1은 4가 되는 거야. 그럼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보는 거니까 h2도 한번 보여봅시다. 자 h2는 f2에서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f2가 지금 얼마냐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죠. 음수되구나. 자 그러면 hx라는 함수가 이 함수랑 지금 같은 건데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지금 0이 되었을 때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넘긴 fx와 2x 플러스 1과의 교점도 어떻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변이 0인 상태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사이값 정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걸 왜 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응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53번에 보시면 인간 보는 게 정말 따분하죠? 아주 아무도 없이 그냥 이러니까 정말 따분하네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53번에 도전하시면 자 53번에 자 A, B 쓰일 때 A, B 자 쓰일 때 자 어떤 식이 나왔냐면은 x-a 곱하기 자 x-b 곱하기 자 x-1이라는 3차함수 있죠. 자 여기다가 자 x-a 곱하기 자 x-b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되게 복잡한 함수야 그지? 자 x-b 곱하기 자 x-c 더하기 자 x-c 곱하기 자 x-a가 더해져 있는 0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자 풀지 마세요. 어떤 함수가 되게 복잡해. 그러면 어떤 하나의 함수를 치환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치환한 다음에 이 함수의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호가 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복잡하더라도 자 복잡하더라도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불가능해.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fx로